안녕하세요. 산부자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아직은 먼 미래야 하면서 외면하고 싶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키워드. 노후 설계. 그 중에서도 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이름하여 연금 총정리. 연금 총정리의 시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 7일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는 90.7세, 남자는 86.3이라고 보험개발원이 발표를 했어요. 10회 경험생명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는 아니고 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 자료인데 이게 지금 태어난 사람이 남자는 86세, 여자는 90세까지 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회 올라가고 있어요. 저 중요한 거는 남녀의 수명 차이가 옛날에는 한 10살 이상 났었는데 지금 불과 4.4세입니다. 여자가 10살 더 산다 이런 말은 이미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인구, 100살까지 산다 하지만 사실 100살 이상 사신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뭐 90대로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솔직히 100살 넘으신 분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2만 명이라고 하면 진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몇만 명이나 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현황 해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8,500명. 아니,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잘못 봤나 해가지고 진짜 뭐 옛날에 분명히 내가 2만 명 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2014년부터 차근차근 다시 봤어요. 보니까 2019년에 지금 현재 8천 명 나오죠? 2019년에는 2만 명 맞아요. 2만 명이었어요. 2020년에도 2만 1000명이 넘어가요. 2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1년에 뭐예요? 8000명이 안 돼. 갑자기 급 줄어버렸어요. 와, 이제 딱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코로나. 진짜 와, 코로나 우리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크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노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나 봅니다. 여기에 인구 분포도를 볼 것이 이제 밑에 보시면 80대 이상 인구들을 분포도인데 뭐 거의 지금 현재 70대가 400만 명, 80대가 200만 명, 90대가 30만 명, 100세 이상 인구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80대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 2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것이 뻔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100살까지 간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짜 자료조사하다가 코로나의 무서움을 제가 정말 깨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준비. 이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뒤에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집 마련입니다. 뭐 맞다 아니다 말은 많겠지만 저는 내 집 마련도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평생 직업과 네 번째 연금입니다. 자, 직업이 오래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연금은 뭐 진짜 요즘 뭐 연금 500만 원 만들기 플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준비된다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고장나고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구가 진짜 질병과 상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건강은 정말로 자신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안 다치고 안 아플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이나 방식에 따라서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건강을 자신할 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건강수명이란 말이 있죠. 2019년 기준으로 해도 10년은 평균적으로 아프다고 나옵니다. 2019년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서 부담되지는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 기간은 꼭 100세까지 하고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비, 암보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정도의 보험은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을 감안해서 가족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촬영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험만 들면 되나요? 모험 뭐 빵빵하게 들었으니까 아파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운동 해야죠. 꾸준한 운동 해야 되고요. 식단 관리해야 됩니다. 먹는 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피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에 대해서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이 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약물로 가면 우리나라 되게 심하다고 하죠. 약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 수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야 뇌와 몸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마음관리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는 인간관계도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글도 읽고 마음관리도 하면서 인간관계도 잘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집값 관련해서 한번 얘기 한번 드리죠. 집값이 오르던 안 오르던 폭등가, 폭락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집을 사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참 걱정스럽기는 한데 집은 한 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뭐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집이 없으면 전세 또는 월세를 살아야 하거든요. 뭐 그건 또 좋을까요? 또 미래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노후가 3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아무리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뭐 벌이도 없고 그러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방에 정말 인구가 소멸되는 주택 소멸 뭐 그런 지역에서는 뭐 같은 이 얘기가 이제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빚을 많이 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9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연금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때 쓸만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인플레이션도 해칭하면서 주택연금도 쓰고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해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이제 어차피 본인의 판단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 전문가 있잖아요. 닥터우님과 함께 한번 생각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업. 자, 우리가 퇴직이 빨라지다 보니까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죠. 평생 직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50대 자격증 열풍이죠. 저도 자격증 계속 도전 중이에요. 작년에도 도전했었고. 그럴 시간 있으면 돈 투자해가지고 모으고 뭐 이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항상 투자를 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다면 모아서 쓰는 거 못지 않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꿈은 빨리 부자가 돼서 저도 연금 500 이상 나오고 그래서 자산 소득도 나오고 해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야죠. 길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정도의 직업을 만드는 것은 현금 10억 이상의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연금입니다. 요즘 연금 500만 원 만들기. 5천만 원 너무 심해요. 연금 500만 원 만들기. 이런 거 방송 많잖아요. 진짜 연금 500만 원만 만들 수 있으면 행복한 은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 있고 아플 때 치료비 걱정 없는 보험 있으면 솔직히 먹고 살고 놀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노후는 리스크가 아니라 정말 축복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이 있죠.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고 소득 하위 70%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공적연금이죠. 우리 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 이제 공무원이나 뭐 선생님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다음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면 퇴직금 대신 요즘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죠. 이걸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회사에서 운용하면 DB, 개인이 운용하면 DC, 그리고 퇴직금 계좌 IRP가 있죠.
자,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일반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 상품과 곁들여서 만들어진 변액연금이라는 상품, 이런 상품들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는 주택연금, 그리고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잘 알아보고 서로 조합을 잘 한다면 노후 생활 준비도 결코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특징만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연금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적연금.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연금이 있고 기초연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곁들여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들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은 소득 대체율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교직원들은 사는 모습들이 아주 여유 있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은퇴 후 제일 불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공무원이나 교사들 퇴직하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두 공적연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들 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는 빵빵한 연금을 받게 되죠. 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공무원연금 같은 것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일시금을 수령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같은 거 사가지고 투자 잘 해가지고 뭐 부자 됐으면 상관없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인연금 얘기해 볼게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DB형과 DC형이 있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IRP 계좌라는 곳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일반연금과 그러니까 일반연금 부류의 이제 변액연금이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거고 연금저축 보험은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 두 상품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IRP와 함께 받게 되는데요. 총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연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연간 400만 원까지라서 연금저축계좌 35만 원씩 넣어라 했었는데 지금은 50만 원씩 넣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받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들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우리가 세금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연금저축, IRP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연금이고 변액연금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비과세라고 하고 이것도 종류별로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운용 방식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개인연금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자, 몇 개월 전에 한번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제 주위에 한두 분을 주택연금을 개시시켜가지고 실제로 경험도 해봤고요. 뭐 이것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도를 잘 공부하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베이비붐가 은퇴를 하시기 시작했고요.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계속 점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노후 준비는 중요하고 확인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노후의 문제성과 노후 준비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각 연금별로 특징과 준비 방법, 장단점
이런 것들 옛날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